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공 통치 아래 중국에서는 두부부실 공사가 매우 보편적입니다. 두부부실 공사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자재를 줄여 만드는 건축물로 붕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는 텐진의 한 건물 외벽 대리석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이 후베이성 안루시 쩌진로에 있는 한 건물의 외벽이 바람에 날려 인도에 떨어져 박살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안후이성 화이안시의 한 주거용 건물 외벽에 커다란 조각이 갑자기 땅에 떨어져 보행자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지역 주민위원회는 이미 건물주와 연락을 취했다고만 가볍게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하얼빈시 도리구 킹한의 한 아파트에 갑자기 벽이 갈라지면서 건물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큰 균열과 함께 한쪽으로 건물이 뚜렷하게 기울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건물에 10cm 정도 균열이 생겼다가 얼마 안 돼 1m 정도의 균열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건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자 계단 파편이 내려앉았고 놀란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냐며 겁에 질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楼倒了，裂开了，要倒。我说燃气管道漏了。 현장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떤 사람은 급히 뒤로 물러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얼빈 다우리구청은 28일 오전 상황 통보에 사고 관할 구역인 캉안 단지에서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 단독 구조물 때문에 전체가 기울어질 위험이 있어 2022년 8월에 이미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켜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은 균열이 생긴 건물은 현재 비어있고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본토의 1인 방송인 왕 선생님의 일상은 이 글에서 이미 이 건물을 위험한 건물로 인식했는데 왜 보강이나 철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험한 건물을 단지 안에 방치하는 것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이 건물 주민들은 떠났지만 주변 건물들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 다른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 건물의 균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은 건물이 지속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좌우에 주거용 건물이 있어 무너질 경우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몇 대가 지갑을 털어 산 집인데 이 건물은 1998년에 지어졌고 2024년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70년의 재산권인데 아직 몇 년 되지도 않았다. 이 집을 산 시민의 손실은 누가 배상할 것인지 묻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안후이성 통링에 아파트 한 채가 무너져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집 상태가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다른 네티즌들은 오늘은 이게 무너지고 내일은 저게 무너진다. 돈을 적게 준 것도 아닌데 평생 저축한 돈을 거의 다 들여 집 한 채를 산 것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중공의 통치 아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돈을 들여 산 집이 이렇게 상태가 나빴습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영상에는 안후이성 한 지역의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최상층 발코니가 있는 주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저녁
폭우가 쏟아진 후 30층 높이의 건물 외벽이 크게 떨어져 나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훼손시켰습니다. 단지 폭우가 쏟아졌다고 건물 외벽이 벗겨질 정도면 이런 집의 상태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30多楼顶层这个外墙外立面本板干掉，这块虽然不沉，但是面积大呀。瞅瞅这大块都2米多长一块，好像伤着车了。我看看哪个车，这是你们应该注意安全的。啊，这是那啥，给这车伤了。 5월 29일 X 플랫폼 네티즌 마스카는 이건 부실 공사가 아니다며 이건 범죄 집단 횡령 프로젝트다.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 행위이고 구속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네티즌이 게시한 동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옥상에 서서 건물 외벽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계단과 외벽의 넓은 부분이 분리된 모습이 보입니다. 외벽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 건물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家人们呐，你看现在这楼房质量真让人担心呢，你这随时都有掉的可能啊！完了往物业一发言，物业底下贴张纸啊，墙皮脱落，禁止那个靠近，哎呀，就完事儿了。 지난 2021년 2월 베이징 옌칭구에 건설 중인 중차오프리아 단지에서 지붕 누수, 벽 균열, 손으로도 부술 수 있는 벽 시멘트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주민이 집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것으로 보이며 드라이버처럼 생긴 도구를 사용해 지붕 내부를 파낸 결과 시멘트가 아닌 흙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집 주인들이 오랫동안 주택의 질이 좋지 않다고 불평해 왔기 때문에 지역 지도자들이 지난 2월 4일 상황을 점검하러 왔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역시 신은 보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영상에 준공관리 몇 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자 관리들이 나올 수 없어 매우 당황했습니다. 옆에 있던 업주들은 놀라셨죠?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 내려올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무 문제 없겠지,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신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신이 공무원들도 건물의 문제를 경험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새 집의 품질을 확인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틀 2개를 손으로 쉽게 떼어내고 어떤 사람은 문틀 안에 발포 고무가 있다고 말하고 한 여성은 건물이 나무 블럭만큼 견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한 남자가 문틀 옆 바닥을 쿵쿵 밟았더니 바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집에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중국의 주택은 부실 공사가 매우 보편적이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10여 년 전 스촨 대지진 때 중공의 부실 공사는 외부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서촨성 완촨현에서 규모 8.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공정부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는 69,22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비정부 기구인 바슈 동맹회의 조사에 따르면 원촨현 대지진 실제 사망자 수는 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3만 명 이상이 학생이었고 또 많은 수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당시 중공 총리였던 원자바오가 부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진 당시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계단을 내려오던 중 학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당시 중공 언론은 무너진 학교를 묘사하며 잔해 현장에서 시멘트가 느슨해져 조립식 시멘트 모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비스킷 쪼개듯이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철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슬래브에 가느다란 철근이 3개밖에 없어 조그만 힘을 주면 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서촨성 두장옌 찌위안 중학교 지진 붕괴 사고로 학생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추모하기 위해 붕괴 현장을 찾았지만 현지 경찰이 제지했다고 합니다. 중공 당국은 지진과 관련된 부실 공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추궁도 하지 않았으며 지진으로 숨진 아이들을 위한 묘지도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추모하는 것조차 수년간 막고 있습니다. 사망한 한 아이의 부모는 지진 발생 후
중공 당국이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둘째 아이의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숨진 아이의 의료비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중공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 지진의 실제 모습은 충격적이며 중국 각지에서 발생한 부실 상태 아파트가 큰 붕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6월 8일 X 플랫폼의 한 네티즌 루에는 그를 캡처하여 한 전문가 친구와 부실 아파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중국의 아파트 주택은 재산권이 70년인데 실제 기대 수명은 왜 50년 미만인지 이유를 묻는 내용입니다.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당신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멘트가 80% 이상의 강도에 도달하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그는 최소 28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고 묻자 그는 한 층에 7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 층에 7일이 걸리고 콘크리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작업을 한다면 굳는데 방해가 되겠네요. 콘크리트에 작은 균열이 생겨 강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가장 주요한 균열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결합을 방해하게 된다. 이상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이걸 측정할 방법이 없다. 벽 내부를 볼 수 없으니 인수 절차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공정에 따라 시공하면 한 층 작업에 15일, 건조는 28일을 기다린다. 즉 한 층당 43일이 필요하다. 그럼 한 층에 1.5개월로 계산하면 30층짜리 아파트는 최소 45개월은 걸리지 않나요? 기초공사 부분까지 합치면 최소 48개월에서 60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 5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한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이 넘지 않죠? 2년이 넘으면 건설이 중단된 건물로 간주합니다. 70년, 100년을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것이 실제적인 차이입니다. 중국 건물의 잠재적 위험은 치명적입니다. 50년 후에는 고층 건물로 인해 도시가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특상품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실공사라는 평론 문장이 있습니다. 이 부실공사에는 얼마나 많은 흑막과 얼마나 많은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가. 이를 알려면 리청펑의 말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따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당신이 진실을 알면 알수록 정부는 진실이 되지 않도록 온갖 엉뚱한 거짓말로 덮을 것이다. 원천 지진의 두부부실공사 학교처럼 진실과 수천 명의 아이들 목숨은 영원히 파편 속에 파묻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리청펑은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때마다 몇 명의 억만장자가 또 태어날 것을 알 수 있다. 공사가 완공될 때마다 또 다른 무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명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재산은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다음에 어떻게 진실을 숨기는 연기를 할지 당신이 계속 열심히 머리를 써서 상상해보라. 이 탁월한 과정에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은 거짓말을 우화로 정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평론가 이엔다는 그동안 민주체제를 비판하고 인민의 자유를 제한하며 전통적 도덕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해온 중공 정부가 사람 중심을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개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이익을 챙기는 방법만 생각한다. 또만 알고 사람을 모르는 중공 관리들의 눈에 부패에 가담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의 재난과 수많은 생명에 피해를 낳는 한이 있더라도 부패 가담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공 관리들이 겁이 없는 이유는 사법이 행정감독을 완전히 수용하고 작은 관리들은 큰 관리의 보호를 받는 중공에서 그들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윗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후에 세력이 있는 한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국민을 강탈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재의 삭감이 국가 사업을 부실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역시 탐관오리가 존재했던 고대 중국도 황실이든 관가든 그들이 미래 중국에 남긴 것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수많은 훌륭한 건물과 정교한 장인 기술이었습니다. 중공 홍조의 부패한 관리들로 구성된 거대한 그룹은 부패 금액이 너무 커서 전례가 없고 이 왕조가 끝나면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힘들 것입니다. 중공 관리들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패하게 하고 두부 부실공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만든 것은 사악한 중공 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